11월 30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 지금 참 심하게 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지금 100여 개의 공공기관장들의 낙하산들을 열심히 내려다 보내고 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문학평론가는 문예위원장이 되고, 문 대통령을 따라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던 산악인은 시의원에서도 떨어졌는데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남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남들처럼 잘난 척은 안 해야 될 건데, 잘난 척은 엄청 하면서 하는 짓은 남들이 했던 것보다 좀 더한 것 같은데요. 있던 공공기관장 쫓아내는 것도 다른 정권보다도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이런 현상에 침묵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비겁한 형태입니다. 한국은행이 6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1.25에서 1.5%로 0.25 인상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나중에 경제 문제를 언급하는 코너에서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의 UN 대사 니키 헤일리죠.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도 자기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트럼프가 이 시진핑에게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북한의 주요 원유 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에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트럼프가 원유 공급 중단을 압박을 했고요.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 동력이 원유라면서 대북 제재를 통해 무역의 90%와 원유 공급의 30%를 차단했지만은 여전히 공급되고 있는데, 자, 이 30% 차단 이후에 최종적으로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시진핑에 대한 전달된 뜻입니다. 자, 북한의 이번에 화성 15라고 부르는 미사일 ICBM의 발사 이후에 미국이 원유 공급 중단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미국 쪽에 좀 수소문을 해서 직접 알아본 결과, 북한이 ICBM을 이동식 차량에 탑재해서 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ICBM 발사 근처에 이동식 차량이 있는 사진들도 공개했는데요. 자, 북한이 고도 4,475km까지 쐈는데,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한 이유는 일본이 중간에서 요격을 할까봐 북한이 상당히 꺼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각도로 이렇게 쐈을 때 일본이 그걸 갖다가 요격각도 안에서 곧바로 요격을 해버릴까봐 아예 북한 땅에서부터 아주 높게 하늘로 멀찌감치 쏴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자,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었다. 그럼 화성 14호에 비해서 고도화되었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화성 14형의 개량형이다 어쩐다 하지만, 북한이 화성 12호, 14호, 그 다음에 15호 부를 때마다 불러줘 놓고, 따라 불러줘 놓고, 이제 와가지고 화성 15호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실제로 성능도 더 나왔는데, 그걸 애써 화성 14형을 갖다가 좀 더 늘리고 엔진을 개량했을 뿐이다 어쩌다 하는 것도 궁색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북한이 정확도가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그 재진입 시 마찰을 줄이는 방식으로 삭도, 즉 끝을 깎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제때에 맞춰서 기폭장치를 터뜨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구체화될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세계 최고의 정보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북한의 지금 화성 15의 정확한 성능을 분석하기에는 4, 5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4일 전에 이란이 EU에 대놓고 미사일을 거리를 늘리겠다. 그래서 EU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북한이 지금 ICBM이 보다 거리가 멀고 정교해진 ICBM을 어제 쏘니까 EU가 이걸 이란하고 연결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요. 자, 중요한 마지막 기술 재진입 때 이 각도를 갖다가 고각 발사로만 북한이 계속 쏘고 있는데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발사 재진입 시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것이 정확성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북한이 재진입 시에 정확성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표면에 이 삭도라고 하죠. 이 기술을 확보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유 공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을 중국 측에 요구를 한 부분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11월 8일 날 도착했죠. 한국 왔다가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해놓고는 그야말로 시진핑을 완전히 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죠. 저보고 한때는 트럼프 찬양하더니만 왜 트럼프 비판하냐는데 저는 누구 빠돌이도 아니고 제가 미국 대통령을 무슨 빠돌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할 때는 잘한다, 못할 때는 못한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트럼프를 비판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트럼프는 매우 잘못된 처신을 했고 가자마자 이제 중국에서 합의해서 보낸 슝타오 특사가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오니까 시진핑은 알았지요. 트럼프만 몰랐는지 쏘가주는 척 했는지 쏘가주는 척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자신의 사이 쿠시너가 이 키신저하고 매우 가까운데 유대인끼리 뭐 잘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신저 앞에 데려가서 아시아 순방전에 트럼프가 키신저 만나고 이렇게 쑥덕쑥덕 할 때 모종의 중국과 관련된 작업이 트럼프한테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혹자들은 트럼프를 모르고 트럼프가 마치 전지전능하듯이 트럼프가 앞으로 북한을 다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한번 북한을 명분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했다가 이제 북한이 특사를 걷어차니까 바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해서 정하고 있던 수순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대평가하는데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맹종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이 전지전능하다라는 어떤 시각, 오나는 전지전능하다. 과거 많았죠. 김대중 전지전능하다, 노무현 전지전능하다, 이명박 전지전능하다, 박근혜 전지전능하다.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한 사람 없어요. 전부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거나 키신저하고 사이한테 작업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시진핑에 좀 말렸죠. 자,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잘 만큼 하고 있다. 근데 한국에 한마디로 북한에 반대하는 건강한 보수 세력은 다 어디에 갔느냐. 지금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과연 문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국에서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목소리라도 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실망감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상황이 중대하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했는데 테이크 케어 오브 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 문제에서 과연 뾰족한 수가 있다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미국이나 괌을 포함한 미 영토 혹은 미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미국은 장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 조달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다자적이고 독자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가 현재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6.25 파병국가 회의를 지금 소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나갔던 유엔군 사령부 파병국 등이 참여하는 군사회의가 지금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작전을 전개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6.25 참전국 16개국을 이 한데 모아서 북한에 대한 제재, 봉쇄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캐나다하고 이 회의를 대해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국무장관끼리요. 그래서 미국이 대규모 봉쇄에 나서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워싱턴에서는 뭐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폭격론이 나오고 있다 하는 보도도 있지만은 한국이 미국에서 그냥 거론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신빙성 있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얼마 전에 유럽에다 대고 유럽이 이란을 위협할 경우 이란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늘릴 거라고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럽은 이란에 위협을 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유럽이 이란을 위협하면 2000km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즉 이 말은 자꾸 이란이 미사일에 대해서 거리를 늘리는 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EU 차원에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란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란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북한하고 지금 극비에 이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맺은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란이 지금은 부인하지만은 머지않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건데 그 기술이 북한에서 나갈 거라고 지금 미국이나 EU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는 것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전 세계의 서방의 위협이 되는 국가들의 그것을 활발하게 수출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서요, 북한과 전쟁이 발생을 하면 이는 북한이 자초한 거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을 향해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할 거냐 미국 본토가 파괴될 거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북정권 파괴로 갈 것이고 중국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AI의 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시리아가 무고한 민간인을 화학 무기로 공격했던 군사기지를 타격한 것처럼 북한이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그 미사일 기지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다가 대고 미사일 실험 불가, 핵 실험 불가 지역을 정한 다음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곧바로 타격을 해버리는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을 용인을 해주면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핵심은 김정은과 가능한 외교적 해법이 없다라는 건데,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김정은과 회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점이 3에서 6개월인데 이 안에 미국이 북한을 저지할 군사행동을 할지가 관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미국이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또한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전 세계가 북의 위협은 인식을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요. 전부 다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적 상황에서 지금 말로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트럼프 국방국무장관 등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 작전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란에 대한 북한의 핵물자, 미사일 물자 수출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북한에 대한 나머지 제재와 압박이 지금 그렇다고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북한의 명주를 더 쪼아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쉽지 않을 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점정될 거고요. 그 점에 이 사태가 중국의 패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즉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서 손을 들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는 그런 중국의 패가 지금 확실히 있는 거죠. 한국의 최근에 바뀐 정권을 보고 중국이 그 부분의 희망을 매우 강하게 느끼면서 한국 정권은 벌써 길을 들여놨다. 이제 미국만 손을 떼면 된다. 이게 중국의 패인데 그게 북한이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약간은 패는 척하지만은 죽을 정도로는 패지도 않고 사실상 봐주고 있는 겁니다. 뒤로는 슬슬슬 다 주고 있죠. 이 문제에서 미국이 해상 봉쇄에 나서서 이제 나머지 북한이 먹고 사는 부분은 중국 너네들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너네만 쪼으면 끝난다.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중국이 매우 곤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2003년에 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기 전에 수행을 했던 해상 차단 작전을 수행하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수출입 상품을 실어 나르는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캐나다와 협력해서 유엔 파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주요 관련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해상 봉쇄에 1차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이 해상 봉쇄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 가능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화성 15 발사 이후에 해상 봉쇄에 구체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해상 봉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의 모든 총대가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해상을 다 막았는데 북한이 안 망하는 거는 너네들이 뒤로 다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이 해상 봉쇄를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노리는 거죠. 북한이 육로로 통하는 데는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